겨울에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그거는 완전히 거짓에 가깝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미모의 원리를 찾아라의 닥터원리입니다. 오늘은 색소에 관한 여러 가지 낭설에 대해서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길 일이가 평소에 궁금한 게 많으셨나봐요.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네네. 어떤 거 알려드릴까요? 이제 주근깨나 뭐 기미 이런 것들이 사실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기미, 거부터. 주근깨, 네네. 검버섯 뭐가 뭔지가 궁금한 거죠 일단.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 기미가 많아서 왔어요 했는데 보면 기미가 없어요. 첫 번째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치료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주근깨. 이런 게 주근깨인데 주근깨라고 하는 건 보통은 나비존의 주근깨가 많고 특히 콧등을 포함하죠. 다른 잡티들, 다른 색소랑 다르게 주로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많이 딱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경계가 뚜렷해요. 이 주근깨는 IPL이라고 하는 계열의 레이저 시술을 하면 되게 잘 치료돼요. 완치는 안 되지만 몇 년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 남아있는 정도로 2주 간격으로 두세 번만 해도 엄청 쉽게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미를 볼까요? 기미는 뭐가 다르냐면 구름처럼 기분 나쁘게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발생하는 연령이 30, 40대예요 10대 뭐 중학생이 기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차이가 많이 나요.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미는 치료가 완치가 잘 안 돼요. 기미는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미는 관리하면서 잘 유지하면서 질환으로 이제 요새는 분류를 하는데 65세 넘으면 기미는 없어지는데 대신에 뭐가 생길까요? 검버섯이요. 검버섯이 생기죠. 네. 이제 한 30대 중반 넘어가면 아주 옅게 시작돼서 올라와요. 점점 올라오는데 제 사진을 보면 되겠네요. 저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검버섯은 완치가 되는 건가 보네요, 원장님. 완치는 아닌데 거의 완벽하게 없앨 수 있어요. 네. 햇볕 때문에 생기는 이런 동글동글한 것은 이제 잡티들이거든요. 이런 잡티들이 심해지면 이제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햇볕 때문에 하나씩 덩그러니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햇볕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햇볕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치료하면 없어지지만 다른 데도 생겨요. 그리고 요게 너무너무 오래 방치되면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면서 검어지거든요. 네. 이것을 검버섯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깎아내고 레이저를 해야 돼요. 잡티가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든지 선크림을 꾸준히 발라주시면 좋은데 선크림을 완벽하게 발라도 그럼 저게 안 생기냐? 그래서 생겨요. 네. 저 선크림 안 바르는데. 안 발라요? 네. 레이저를 하셔야죠.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잡티가 커지는 거예요. 검버섯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본 건데 밀가루에다가 식초를 섞어서요 팩을 만들어서 얹어요. 팩을 하면 그게 탈락이 된대요. 기미가? 기미랑 주근깨가요. 네. 식초를 바르라는 사람도 봤고요. 레몬즙도 봤어요. 들기름도 봤어요. 저는. 제가 워낙 이게 주근깨가 있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거는 완전히 거짓에 가깝고요. 네, 약하게 박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집에서 혼자 하면 그 농도 조절도 어렵고 잘못하면 피부 엄청 상하고 엄청 예민해질 거예요. 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손쉽게 그 심지어 비싸지가 않아요. 안전하게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걸 집에서 그거를 식초나 들기름을 바르고 있으면 효과도 없고 잘못하면 피부 엄청 상하고 그거는 거짓이니까 그걸 따라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솜 잘못 사용하면은 네. 기미나 주근깨가 문대서 번져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주근깨는 번지지 않아요. 기미는 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미는 피부에 만성 염증 조직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상처가 났을 때 만지면 아프죠? 네. 자꾸 만지면 어떻게 돼? 상처가 안 낫겠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미는 여기 내가 염증이 있다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자극을 가능한 적게 줘야 돼요. 그런 거 제일 안 좋아요. 진동 브러쉬. 안 그래도 상처가 났는데 여기에 진동을 준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따갑고 안 낫고 더 악화돼요. 가급적 화장솜도 가급적 한두 번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먹는 약 아니면 기미 연고 이런 것을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낫고요. 그게 아니고 뭔가로 민간요법을 자꾸 하려고 자극을 계속 주면 기미는 생각보다 많이 악화돼요. 햇볕에도 악화되거든요. 자외선 차단도 잘해야 돼요. 이게 기미 치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치료를 하다 마지막에 남는 게 기미거든요. 보통 기미나 주근깨 시술은 겨울에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오답에 가깝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레이저를 받잖아요. 네. 레이저를 받으면 햇볕을 받으면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요새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요새 레이저들이 워낙 좋아져서 피부를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여름 되면 반대로 피지가 많이 나죠. 겨울보다. 네. 피지는 피부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피지가 많은 시절에 레이저의 회복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겨울에 레이저를 하는 게 좋은 게 맞는데 네.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레이저를 하는 게 오히려 회복 이런 게 더 좋아요. 제가 건성이거든요. 네. 그럼 여름에 받는 게 훨씬 좋은 거네요. 그럴 수 있죠. 회복은 겨울보다 여름이 훨씬 좋아요. 햇볕만 잘 피해주면 혹시 이게 만약 다 생길 수도 있는 건지 한 피부에 당연히 있죠. 그럼 치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흑자라고 하는 잡티, 그 다음에 기미가 보통 동반되어 있는데 기미가 있는 분들의 50% 이상은 기미 안에 그 흑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흑자는 조금 세게 치료해야 되고 기미는 절대 세게 치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흑자 치료를 먼저 조금 하는 병원도 있고 기미 치료를 먼저 하다가 나중에 흑자 치료하는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상태에 따라서 다 동원해요. 다 동원해요. 네, 다 동원해요. 또 궁금한 거 뭐 있으면 없으면 저희는 끝낼까요? 네, 오늘 궁금한 거 다 여쭤봤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혹시 따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그럼 오늘 작가님들과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같이 해봤습니다. 궁금증이 혹시 여러분들도 풀리셨으면 좋았겠고 네, 어, 너무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네, 새로운 네. 사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요? 질문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질문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이런 시간을 또 갖기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모의 원리를 찾아라의 닥터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